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영대 그 신년 대담 다큐, 미니 다큐. 다큐 형식 아닙니까? 네. 나는 솔직히 기대된다. 오 X. 우리 장성철 소장은 네. 매우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은 전혀 기대가 없다. 이게 뻔하잖아요. 이 과장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정치 관련해서 정치 언급을 하시는 분들 중엔 아마 가장 요즘 들어 인기가 많은 분 두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현주 전 의원님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왜 웃어요? 네, 오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가 웃겨요? 아니 기대가 커요 진짜. 기대가? 네, 왜냐면 여쭤볼 것도 많고 네. 소장님 아니면 알기 어려운 혹은 소장님만이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이런 비하인드 내용들이 스토리. 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거 다 얘기하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그냥 오늘로서 방송 클로즈 해야 돼요. 원하세요? 아니 미련이 할게요 많으세요? 다. 아니, 오늘 하시고 끝내. 아니 저는 괜찮아요. 근데 네. 정영진 앵커님 괜찮으세요? 아니 저희는 그럼 용기 오늘 있게 클로즈?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사인 주세요, PD님. 하지 말까? 어떻게?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생중계인가? 네, 생중계예요. 자를 수 생중계? 없구나. 네, 라이브 방송입니다. 라이브. 네, 생중계. 축구 보셨어요? 화가 난다. 네. 그 얘기 하면 안 돼, 축구 네. 얘기. 우리 최윤경 기자님 어서 네,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좋아 사면 빠르게 가. 축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구 클리스만. 요르단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제 축구는 어떻게 두 분 다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요. 보다 화딱지가 나서. 너무 실망스러워서. 네. 네. 그나저나 오늘 조금 전에 나오긴 했는데 사면 얘기가 네. 사면 얘기 잠깐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사면 뭐 크게 이야기할 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네. 이번 사면의 컨셉은 뭡니까? 이거- 민생 경제를 살리고 아.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고뇌에 찬 결단을 하신 것으로 오. 알려졌습니다. 이래놓고 마지막 방송이라고 네. 아니, 그렇게 알려졌다고요? 알려졌다고요? 네.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네. 우리 사람, 우리 편 그런 사람들 좀 사면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람 우리 편 사면이다? 그러니까 짜고 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법무부는 거부를 하지만 네. 김관진, 김미춘 이 분들이 재항소를 포기를 했잖아요. 5일 전에. 포기하고 바로 사면 됐지. 네. 그럼 이건- 뭘까? 이거 짜고 친 거다? 짜고 쳤. 아 그러면 약속 사면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민주당 주장이 아니라 제가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저의 주장에 동의를 한 것으로 같은 정리를 내용인가요 해주시고요. 그러면? 근데 좀 웃겨요. 왜요? 이분들 수사 누가 했어요? 기소 누가 했어요? 이게 회자 정리 아닙니까? 거자필반. 거자필반. 주입시켜요. 두 분 잘 맞으시네요. 네. 그래서 정말 결자 해지.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야기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 사면 복권 됐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아니 그럼요. 아. 김장경 MBC 사장님이나 아. 이런 분들 네. 사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좀 티가 났다. 네, 그러니까 사면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김기춘, 김관진 전 예. 장관, 그다음에 김장견 MBC. 김장겸 사장, 그다음에 안광한 전 사장, 네. 그리고 또 누구? 이분은 왜 안 된 거예요? 조윤선 씨? 그건 안 되셨나요? 조윤선 씨만 뺐어요. 오. 이게 무슨 뺐어요. 얘기가 그래서 나오냐면 야, 왜 그렇지? 안돼 그 얘기하면 안돼 왜요? 그건 안돼 그 얘기는 장성철 소장님. 안돼 몰라요 저. 갑자기 얘기했어요. 궁금해지는데. 왜 사면 안 해줬어요? 조윤선 장관은 엑스파일이 없나요? 아니 몰라. 알겠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도 사실 요 흐름으로 보면 사면될 딱 흐름인데 딱 그 한 분만 빼놓고 오. 다 사면해줬단 말이죠. 네. 그 이유는 이제 안 얘기하기가 어렵다. 안돼. 예. 우리가 추측하는 그거예요. 뭔데 뭘 추측하시나요? 저는 추측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여튼 그래서 이번 컨셉은 자기 편 그냥 봐주기다. 우리 이해 안 사람. 되는 사면이다. 자기 편? 우리 사람. 우리 사람. 자기 사람? 편. 자기 편 자기 맞잖아요. 편은 아니지. 왜요? 김장겸 MC 사장님 같은 이거 경우는 총선용이지, 총선용. 총선용이다. 어. 우리 편보단 총선용의 방점이다. 이게 제 김장임 사장님은 잘 모르겠고 네. 예를 들면 김관진 장관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네. 같은 출마하세요 경우는 이분들?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총선에서 TK 민심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과거 정권 때 어쨌든 자신이 수사해서 자신이 완전히 망신을 주고 만신창이를 만든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네. 이거가 사실은 이 보수 쪽에서 보면
보수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밀긴 했지만 그것은 이제 어떻게 진영의 이해관계 때문에 민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세요, 전부 다. 어. 저는 뭐 이런 이제 요 분들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이분들하고 관계 있는 분들 얘기를 좀 아, 들어봤는데 다 싫어한대요?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 왜냐하면 그때 원수지간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객관적으로도 지금 보면 약간 양상이 그런데 그때 너무 심했거든요, 수사가. 네네네.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될 건 받고 처벌 받을 건 받아야 되지만 네. 양승태 대법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 할 거였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마녀 네네. 사냥한 거 아니야? 이런 정서가 있어요. 아, 보수 저 대구 측에서는. 경북 쪽에. 보수 인사들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래 놓고 왜 대통령으로 모시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뭔데. 그렇다고 국정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네. 너무 무책임한 행태들 아니냐. 그러면 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보수 안에서 제대로 된 인사들을 밀어서 대통령을 만들고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그래야 이게 앙금도 풀리고 네. 스스로 이게 극복이 되면서 보수가 바로 서는 거 아니냐. 음.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엉망진창으로 이게 막 엮이면서 실타래가 네. 풀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민심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사실은 윤 대통령에 대해서 TK 지역이나 보수 인사들 내부에서 마음속으로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계속 밀어야 돼. 근데 보니까 국정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네. 그거 아 이거 정말 달래 기용이다. 그럼요. 아, 그러면은 다음 주에 지지율 올라갑니까? 사면해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폭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공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폭락을 어떻게 해요? 20%인데요. 그러니까 총선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꽂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영남 지역, 특히 네. TK 지역에. 그러면 그때 누구랑 부딪히겠어요? 지역에 원래 활동하던 사람들. 아니면 혹은 친박이나 이런 성향이 있는 조금 옛날 정치인들하고 부딪힐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이 공천을 갖다 밀어붙이면 여기 밀려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이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아. 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를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총선용으로 무마용이다. 이거는. 보수 내에서도 반윤 전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그럼요. 것들을 이제 무마시키려는. 무마용이다. 혹시 언론에서는 뭐 이번 그 사면에 대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설에 맞춰서 그냥 때려서 한 거다 뭐 이 정도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네. 대통령 사면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아. 실제로 어제 바로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사면 받은 사람들은 바로 출마할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들이 있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왔고. 아 그래요? 아, 아, 출마도 출마까지? 가능하다. 네, 출마 출마도 연세들이 좀 가능하다는 많으시지 않나? 김기춘. 연세들은 연세는 그런 한 7명 정도가 네, 뭐 출마 가능하다고 스타일은 이미 얘기가 출마 스타일은 나왔었고 좀 아닌 그리고 것 신청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아 있어요? 진짜요? 그런 누구에서? 얘기도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측면에서 하나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인사들 중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김병수 전 경남지사 아. 근데 예. 이분들은 뭐 절대 영원히 안 할 것이라는 걸 이번 다시 한번 아 사면을 제가 봤을 때는 김장겸 전 MBC 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 비례대표로 아마 아, 나올 수 있다. 아, 국민의 미래. 네. 되게 전문성을 국민의 미래. 인정을 해서. 네. 전문성이요. 뭐 방송계 인사 뭐 이런 방송, 식으로. 네. MBC 사면 진짜 많이 됐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네.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반대편 진영에서 보면 싫을 수도 있는데 보수 안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직한 분이고 네. 굉장히 그 공적인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많이 희생하는 그런 이게 이미지가 이제 있는 그 거죠. 애국심이 굉장히 투철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는데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요. 오. 아, 김관진 전 장관. 예, 예, 굉장히 김관진. 존경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분을 수사하고 처벌하고 구속한 사람이 유승 대통령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수 장군 같은 경우에도 돌아가셨지만 네. 그분에 대한 존경을 하던 많은 군인들 네네. 보수 쪽 인사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앙금 같은 게 있는 아, 거죠. 그걸 좀 풀고 싶은 네, 거군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네. 다음번 헌법 개정할 때 이 대통령 사면권은 네. 삭제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사면권을요? 네. 이게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 이거
거잖아요. 네. 얘는 거의 종교 지도자나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면권이요. 원래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그 황제 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어? 나라들도 있지 않아요? 사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네. 사면권을 네.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듯한 모습 보이는 것은 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 사면권이 있어도 네. 이 이렇게 쓰진 않을 동의받게 거다. 그렇죠. 동의를 받게 하든지 45만 명, 280만 명. 와! 그냥 쫙 그냥 이번에 정리. 아니 그리고 예를 네. 들어서 일반 사면권은 네.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가 시대가 지나가지고 이 아. 범죄는 더 이상 처벌을 오래 할 필요가 없다. 네, 그러니까 네, 이제는 네, 좀 네, 면해주자.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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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일반 사면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이 특별 사면은 사람을 딱 찍어서 너는 내가 구제해줄게. 이거 완전히 원님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면 복권의 경우에 지금 이제 조건부로 공천 접수를 했다고 하니까 대략 누구 정도가 있는지는 한번 7명? 네. 몰라요.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김장현 무성의하신 거 아니에요? 김장현 아니,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아, 간첩을 심어본 것도 아니고. 근데 김장현 사장님은 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출마 가능성이. 네. 비례 네, 쪽으로. 알겠습니다. 자, 사면 문제는 뭐 요 정도. 네. 어떻게 뭐 사면에 대해서 대통령 뭐 따로 말씀 없으시죠? 조윤선 장관 왜 안 해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OX로 좀 답변드리는 아, 뭐예요? 뭐 또 있어요? 그 방영대 그 신년 대담 아, 다큐, 미니 미니 다큐 다큐. 형식 아닙니까? 네. 나는 솔직히 기대된다. OX 자, 두 분 한번 들어주세요. OX 한번 아, 틀어주세요. 제가 빠르게 가. 네. 기대된다. 아, 우리 장성철 소장은 네. 매우 기대가 되고요.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은 전혀 기대가 없다. 이거 뻔하잖아요. 어떻게 되죠? 아니 뭐 이제 네. 분명히 뭐 저 이 김건희 여사 건도 네. 피해자다라는 논리를 계속 강변하실 아, 거고 몰카 피해자다. 네. 네. 그런 논리를 계속 강변하실 거고 네. 뭐 사실은 지금 이 형식 자체도 녹화 이게 말이 됩니까?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터뷰라는 것도 황당한데 네. 그것을 녹화를 한다? 그러면 네. 이게 완전히 옛날에 무슨 80년대 전두환 시절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벌써 형식이 이렇게 됐는데 내용에 네. 뭐 기대할 게 뭐 있냐. 형식부터 기대가 없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 혹시라도 뭐 다른 얘기가 나오면 그거는 깜짝 놀랄 일이다. 큰 기대 안 합니다. 큰 기대 없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네. 어쨌든 대통령의 직접 육성의 발언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계속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은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것도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실 분위기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네. 서정옥 변호사가 네. 아하. 어제 얘기했어요. 그런가요? 라이벌이죠. 그분이 가장 잘 아는 라이벌, 아, 라이벌. 그래요? 짱이에요. 네. 진짜 짱이에요. 그 서정옥 변호사의 네. 워딩과 메시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아. 그럼 대통령실의 기류와 대통령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어제 뭐라고 했냐면 예. 99% 네. 설명입니다. 아. 상황 설명. 네. 해명. 해명이 아니라 설명. 아. 설명을 하고 1% 그냥 뭐 유감 표명? 유감? 어디 대통령 유감 표명을 해요. 뭐예요, 그러면? 그럼 제2부속실을 설치하고요. 특별감찰관제 도입하고요. 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내용을 보신 겁니까, 영상을? 다 얘기 들었겠죠. 아. 뭐 실시간으로 통화도 텔레그램 하고. 통화가 되나요? 어우. 텔레그램 지시가 아니라. 아니, 체리따봉. 그분을 여기 한번 모셔요. 아니 근데 저는 소장님 빠지셔야 돼요. 생명으로. 대통령이 사실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해명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 감성적 접근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아내를 너무 사랑한다. 아, 한번 울어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아, 디올백 아니, 받았다고. 내가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거? 아내 사랑에 수사관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이 멀었다. 예. 요 정도로 접근하시면 아. 조금 그래도 국민들이 보실 때 아 그런가? 아 진짜 감성 접근. 진짜 감성 가능해. 접근이. 내가 백 한 번 못 사줘서. 아이, 그래서 눈물. 그거는 좀 아닌 아니야? 것 같은데요. 아, 사과 바로 하시기 네, 바랍니다. 사과. 아니, 근데 너무 늦었고요. 감성 접근하라고. 너무 하셔가지고. 많이 네. 이슈가 너무 많아서 네. 그렇게 털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지난번 그 대선 때 사과할 때쯤 있잖아요.
그때쯤에는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좀 먹혔을 것 같아요. I believe. 네. 네. 근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늦었다. 지금은 이슈가 너무 커져버렸어요. 이슈가 너무 심각한 이슈들이 나와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줄리나 뭐 학력 위주 뭐 이런 거는 그런 수준으로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얘기나 이런 어떤 에피소드를 조금 덮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이게 네. 이 사안 자체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이게 일반인 같으면 정말 너무 멀리 왔어. 얼마나 저는 심하게 처벌 근데 이제 받겠어요. 기자로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KBS 그 직원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까. 편집을 막판까지 얼마나 공을 들이면서 어떻게 해도 네. 음악을 공짜로. 언제 넣었다 언제 빼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네. 잘못하면 아니, 누가 이제 그러던데 그 자막 네. 네. 정말 이거 잘 나가야 네, 된다. 정말 자막. 최소한 10명 같이 듣고 그렇지 10명 네. 100번 다 들어가지고 자막. 확인을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지만 저희도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 오신다고 요거만 하면 안 돼 여기 네. 배추 때문에 안 돼. 배추값 너무 네. 비싸져가지고. 아, 네, 예. 맞습니다. 날리면 안 물가가 되니까. 아주,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기 대통령께서 신년 대담을 하시는 네. 것은 우리 올 한해 긍정적으로 좀 볼까요? 국정 운영 지표와 네.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네, 거기서 그렇습니다. 밝히실 것이고 네. 아. 3대 개혁 문제에 관해서도 네. 대통령께서 로드맵을 갖고 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겠다는. 그래도 아직 애정이 좀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앉으셨으니까 네. 제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 근데 좋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아니세요. 이런 정도의 네? 그걸 하는 거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점점 위험해진다. 네. 네. 우리도 녹화 아니, 방송 가지. 네. 저희 지금 녹화 방송. 우리 또 제재 들어올까봐 무섭습니다. 아니 네. 대통령이- 1년에 한 번 겨우 녹화해가지고 그것도 막 편집 난리법석을 떨어서 네. 나올 정도면 이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황제폐하죠. 아이 난리라니. 아유. 엠페러. 네. 네. 그냥 황제폐하께서 네. 1년에 한 번 아, 백성들을 향해 친히 아. 육성으로 아니 내가 오늘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설 앞두고 뭐예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요. 나 저 어떡하죠? 아, 너무 불쾌해. 최 기자도 지금. 빨리 손을 좀 그으세요. 네,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대통령이 되나, 말 이거. 하는 게 중요하시니까요. 네. 정말 말을 못 읽겠네. 네. 대통령이 넘어가시죠. 그래서 네. 오늘 미니 다큐 형식으로 네. KBS와의 대담을 예, 예, 맞습니다. 시민과의 대담이죠. 예. 사실은 그렇죠. 네. 국민과. 네, 국민과의 네. 대담이죠. 네. 네. 다큐 우리의 사랑이 진작 필요한 차원에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이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네. 순간이죠. 변준섭. 네. 평범한 백성들로서는 참 아 그만하세요. 아니 어느 시절을 살고 계신 백성이라니요. 조선 시대에도 왔습니까 지금? 송구스럽습니다. 아, 이 방송만 문을 닫으면 되는데. 고정하십시오. 댓글에 전화 이렇게 남겨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오늘 밤 네. 10시에 예, 예, 기대합니다. 네. 국민과의 대담. 네, 그게 이제 방영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 얘기 이후에 이제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는 내일 나오는 거죠? 올라오나요? 그거 아, 같이? 거기에 근데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그게 8일 약간 공개라고 맛배기로? 했는데 일부 하고. 조금 들어가는 1분 좀 것 들어가고요. 같아요. 그, 설날. 그 노래를 왜 넣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이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아니, 지금 안 넣으면 언제 넣어요? 아니, 대답해 보세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 오는 사람들 같이 손잡고 너무 시적절하다. 나라 어려움을 극복하자.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격차 해소. 위아더 월드. 네. 예. 누구나 저마다 힘에 겨울 때가 있으니까. 네. 네네.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닙니까? 누가 힘에 겨워요 지금? 누구나 힘에 겨. 아 저도 힘에 힘에 겨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힘에 겨운 건 저희가 힘이 맞는데, 겹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우리가 힘에 겨운 건 맞는데 네. 대통령께서 힘에 겨우신가 보죠? 대통령도 힘에 겹겠죠. 그랬겠죠. 그럼요. 아, 그 사람인데. 국정 운영에 대한 무게, 네. 안보 문제, 네. 경제 문제.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네. 아유, 안 되겠다. 한잔 하시면서 또 얼마나 다큐 얘기는 힘드시겠어요. 그만하자 이제. 네. 네, 정상전쟁. 그냥 방송 이재명- 보시고. 이재명 대표 얘기나 해요 네. 오늘은. 네. 이재명 대표 먼저 갈까요? 네.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이제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그냥 이제 위성정당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뭐죠? 그 정식 명칭이? 준 위성정. 네. 비례연합 예, 비례연합 통합 통합비례연합 통합비례. 정당이었나요? 하여튼 그 네. 위성정당 이름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지금 현재 당내 공천도 얘기 아마 좀 해주실 게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제 들어오냐, 뭐 조국 받을 거냐, 송영길 받을 거냐 이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그런데 뭐 중요한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은 아유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되는지 예. 그분들이 좀 알아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서 좀 오지 마라. 네. 이 그게 더 정도면은 무서운 얘기야. 이 정도면은
송영길 조국 네. 빠져라. 그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네. 눈여겨보는 게 녹색정의당이에요. 녹색정의당. 김진우 아. 비대위원장이 있는. 네. 예. 녹색정의당이 이 야권 비례 연합에 들어가냐 마느냐. 네. 그것은 2027년 대선까지 보는 거예요. 네네네네. 뭐 왜죠? 질문을 해야 이렇게 왜, 그치. 아니 근데 너무 감탄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 녹색정의당은 사실 지금까지 이제 역사와 전통을 또 자랑하는 정당 아닙니까? 네. 예. 그런데 대선을 보고 거기에 합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의미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심상정 의원 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현재? 그분의 직업이 뭐 당대표고 대선 네. 후보니까 오. 정의당은 심상정당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음. 상당히 이제 좀 지역에서 쉽지 않은 구도가 됐죠.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네. 될 것 같은데 심상정이 지역에 나갔는데 떨어진다. 네. 낙선된다. 이거는 정의당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데미지가 너무 크네. 심상정조차도 떨어진다면 끝이다. 지역구에서 정의당 출신들이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은 없어요. 아하.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지를 좀 달아야 되겠다. 심상정은 지켜야 되겠다. 네. 그러면은 비례로. 이제 거래가 들어가는 거죠. 음. 이제 심상정 의원이 야권 비례 연합에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네. 그리고 2027년도에 음. 대선에 나 심상정은 출마하지 않겠다. 음. 심상정 의원은 나가면 어쨌든 2, 3%는 나오니까. 아 네. 지난번에 굉장히 또 뼈아픈 그렇죠. 기억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 심상정 지역구와 또 이제 배진교 뭐 이렇게 정의당에 한 좀 두 분 이름 정도? 있는 네. 쪽의 지역구에는 네. 민주당이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 후보를 내지 말아라. 네. 아. 그럼 우리가 연합정당에도 들어가고 대선 출마 안 하겠다. 네. 네. 그런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추측. 추측입니다. 내피셜.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녹색정의당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관전 포인트. 뭘 보면 그럼 그 뇌피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무공천 공천을 하게 하냐 되면 마냐 그거 아. 보면 확실하게 돼요. 알 수 있고. 그쪽에 고향- 김성애 네. 소장이 네. 있죠. 네. 있는데 네. 엄청 열심히 하던데. 아. 열심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일설에서는 여의도에서 네. 떠돌아다니는 얘기예요.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네. 거기에서는 김성애 소장을 다른 지역으로 좀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 당에서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근데 있다. 김영현 소장도 거기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인데 아니에요? 많이 열심히 살기도 했죠. 했고, 그렇죠. 뭐 네. 열심히 했으니까. 상당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잘 그러다가 나오고. 국민의힘에 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 문제죠. 아, 나중에. 아 이제. 만약에 심상정 단독으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졌어. 아마 정의당하고 민주당 간의 그 공감대나 이런 어떤 연대 의식이 옛날 네. 같지 않거든요. 네네네. 아. 당원. 근데 이번에 상당히 좀 음. 녹색 정의당이 약간은 좀 이제 수그리고 들어와요.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할 그럼 수밖에 지금 없지 현재 않을까.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녹색정의당 단독으로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할수 있는 게 없구나. 배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 그리고 3% 정당 득표를 얻을 수가 있겠느냐. 네네. 현재로서는 힘들죠.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3%. 현재로서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의석을 갖지 못한다? 아. 녹색정의당은 소멸이에요. 네. 그럼 소멸될 거냐? 아니면 네. 명분을 조금 좀 뒤로 미루고 실리를 챙길 거냐? 어떻게든 살아남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의원님. 2027년의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구도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 전략은 조금 너무 이렇게 그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일단 3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아니 녹색정의당만 구소정당 중에서 크겠어요? 다른 당들이 클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10년 전,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치 지형이 달라졌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네. 전반적으로 정치가 약간씩 보수화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가 전쟁, 질병, 그다음에 자원 부족, 에너지 부족 이런 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기적이 되거든요. 일단 내가 살아남고 봐야 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세금 많이 내서 우리가 분담해서 네. 정말 많이 나누자. 이거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투표를 하면 그게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극우 정당이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자꾸 커지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그런 분위기에 힘입은 게 크죠. 아, 그 책에 좀 정리하신 내용이죠? 예, 예. 그래서 아. 저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과거에는 진보 블럭이 되게 컸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그 진보 블럭의 어떤 이슈를 주도하는, 아젠다를 주도하는 그런 사회적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네. 국가 네. 역할.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 현상 변했다. 자체가 이게 변했다.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네. 이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환경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데 왜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민주당이 많이 간 거예요? 아니 그거는 탄핵의 어떤 그 영향이 우리의 컸고. 그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게 있는 거 제가 네네네. 얘기하는 건 전 세계적인 흐름, 현상이나 조류. 흐름이 그렇다는 네. 거고 네. 그 이제 결과가 뭐냐면 제3지대가 커지는 이유가 네.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삼정당이 왼쪽에 네.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왼쪽이 줄어들면서 가운데. 중간에 커지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중간이 옛날처럼 안철수나 이런 큰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한 큰 어떤 흐름이 아니라 네. 그냥 군소 정당들이 중간에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네. 그냥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정리해가는 첫 네. 번째 걸음으로 네. 이번에 녹색정의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게 하나의 포인트고 네. 네.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 이현주 전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어허. 우리가 추정을 갑자기 해. 나한테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잊고 갑자기 있었다. 나한테 네. 아, 지금 아주 초미의 관심사. 예. 일단 민주당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이제 하고 계신 거였으나 네. 네. 안이 가시는 쪽으로 저희가 대충 정리는 저희 마음속으로는 하고 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예, 맞죠? 저희 마음속 정리가. 마음속과 머릿속은 다릅니다. 그럼요. 마음 이거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아직도? 아직도요. 아니 너무 지금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아니, 지금 그래서 왔다리 빨리 갔다리 이제 하는 거 정할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지. 나는 네. 간다고 한 적도 없고 안 간다고 한 네. 적도 없고 네. 그냥 생각해 보겠다였는데 네. 어쨌든 내부가 좀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네, 그 네. 비례대표제가 아. 점점.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 정해진 것도 너무 없었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는 아마 조만간. 이제 좀 입장 정리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네. 약간 복잡한 뭐 전 내부를 잘 모르지만 예. 그 안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견들이 좀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제가 합류를 했을 때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어쨌든 그분들이 좀 의견들이 조금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정리가 돼야 네, 네. 제가 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86 정치 청산을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는 그런 전격적인 정치적인 결단을 하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요? 저가 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으라고요? 네, 전격적으로. 아이, 왜 그러세요? X세대 얘가 아니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나오신 지가 언젠데. 아니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연어처럼. 아니 그게 기소 아니라 붙는. 저는 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상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한 얘기인데 네. 네. 그러나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정치권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제 겁니다. 세대 교체를 추동하고 그죠? 네. 그분 한동훈 위원장이 저하고 같은 또래잖아요. X세대.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대 교체를 추동하면서 네. 대한민국이 좀 더 새로운 질서로 네. 가는 데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어디에 있던 간에 그런 방향을 위해서 각자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은 있어요. 그 민주당 내부에서 네. 어쨌든 이 친문에 대한 견제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어제 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말이 엄청나게 많은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네. 첫 번째로 선배 정치인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오. 해달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네.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들이 쭈르륵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누구를 겨냥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기를 지금 바란다.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돼요? 저 말은요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가지고 번역기 해석을 있으시죠? 하면 그럼요. 네. 책임이라는 단어, 네. 헌신, 희생 이거는요 그냥 단 한 단어예요. 네. 또 불출마해. 출마, 맞아요. 방금 너 공천 안 줄 거야? 너 쫓겨날래? 아니면 그렇게 그냥 해석이 좀 됩니까? 기회를 줄 때 아, 알아서 정리하고 그렇지. 나와라 이런 네. 이야기를 사실 한 건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예. 듣는 분들은 당연히 다 알죠, 저거. 그럼요. 섞여 있으니까. 어제가 그래서 들썩들썩했어요. 국회. 네. 난리 났어요 네. 이제. 아. 이제 곧 이제 몇 분은 네. 나 불출마하고
나 험지 출마한다. 뭐 이런 분들 곧 나올 겁니다. 친문에서 주로 나오겠군요. 근데 그건 너무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당대표랑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만나가지고 명문정당 얘기하고 네. 먹기동무하고 네. 건배하고 네, 네. 우리 작은 차이 극복하자 하나 되자 단결 이랬는데 했잖아요. 갔다 와가지고 희생해 네. 불출마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 아니에요. 독대가 있었으니까. 아니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그러니까 정도는 누구누구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하죠. 얘기를 막 했을 이렇게. 텐데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너무하네. 아니 이게 너무하다고. 이재명 그런데 당대표 사람 인간적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저는 네. 잘 모릅니다만 네네. 아마 제일 많이 얘기한 게 네. 비례대표제. 음. 왜냐면 이 아 연동형 네, 비례를 그렇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정치 개혁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제 그 득표수에 이제 비례해서 네. 하는 게 공정하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아마 의석수가 했을 거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그거를 아주 강하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당원 투표를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네. 병립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걸 다 짐작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강력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 자신의 그러니까 보면 문 대통령은 전 잘 모르지만 네. 그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거에 신념 때문에. 뭔가 굉장히 그 강력하게 좀 집착하는 그런 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 제도를 통해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거는 사람 모르죠. 얘기는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사람이 어쨌든 문제다. 이 제도 예. 그다음에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 연동형 준연동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네.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죠? 그 패스트 트랙인가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는 것은 절대 참을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랬을 거예요. 두 분 독대했으면은 네. 딱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네.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준비해 주시고요. 예, 우리 대통령님 여기 상처 뭐 보실래요? 어머 십자가? 예. 저기 이번에 저희 총선 때 좀 챙겨야 될 뭐 마음속에 두고 계신 예, 분이 어쨌든 있냐라고 저희- 이재명 당대표가 물었으면 이제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재인을 나와야지요. 네. 없네. 정신 차리시고요. 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러기보다는 자, 이러기보다는 얘기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인데 내 그 비서실장 했던 사람들하고 아. 뭐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석이. 그러면 좀 이름 좀 적었다가 영찰이. 이렇게 딱 성의를 표할 수밖에 예. 없겠죠. 왜냐면은 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상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임종석, 노영민, 네.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비서실장 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공천을 안 준다. 네. 네. 당에서 자꾸 너희들 불출마 선언해라. 네. 이렇게 압박이 가해지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도 상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저 그림은 그 사람들 나가라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죠. 네. 이재명 대표가. 아, 그럼 현재 나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아닌 밑에서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야,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그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난 다음부터 네. 임종석, 노영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약간은 좀 하향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우상향이 아니라 하향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네. 암묵적인 얘기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새로운 창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누가 있습니다. 정치 검찰 해체당으로 정말 민주당 우당이 되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직접 해내겠습니다. 검찰 정말 점점 사람이 55클럽은 늘어나. 수사도 안 하고 말이야. 정치 검찰 해체당 정당 물병을 이렇게. 던져버려.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어서 검찰들한테. 이거 5천리 커피 뭡니까 이거? 물병도 아니 없이. 근데 진짜 잘하죠. 어디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저는 대통령이 네. 대통령 후보까지만 잘했더니 당대표까지 이제 손을 뻗어서 너무 많이 내려. 네. 이분은 야.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정치 검찰 해체당.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예.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에 대한 예. 반감과 원한이 큰 것 같고 예. 본인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이제 당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꾸 내세워서 네. 나를 보호해달라라는 항변일 수도 있고 네.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영향력 아니면은 정치적인 지위를 조금이라도 계속 네. 유지시켜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그럴 수 있다 근데 치고. 많이 안 돼요. 오늘도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 네.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잖아요.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인데 네. 무슨 근데 뭐 옥중에서도 창당이 가능합니까? 그래 뭐 와서 도장 찍어주면 그럼요. 되니까. 못할 게 없어요 옥중에서. 아, 옥중에만 경영도 있을 하고 뿐. 다 할 수 있습니다. 옥중 경영 네, 이런 거. 독서도 하고 다 할 수 와. 있어요. 출마도 할 수 네, 있죠. 출마도 그래요? 가능합니다. 옥중 출마. 네. 만약에 근데 와. 같이 하면 이게 민주당 그 통합 비례 그 정당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알아서 좀 당신들은 달라고. 좀 정리 좀 하고 몇 좀 번을 얘기해야 당을 되는데. 위해서 좀 생각 좀 해줘 좀. 막을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오는 걸? 오는 막을 건 수도 안 껴주면 있죠. 되잖아요. 막을 수도 있죠. 같이 협상 테이블에 네. 안 올리면 안 얼마든지 껴주면 막을 되니까.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 선이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을 확률이 매우 높고 그렇습니다. 또 엄청난 지지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좀 제외하고 가도 큰 괜찮은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이 협상 테이블에 아까 녹색 정의당도 얘기했지만 조국. 네. 전 장관. 네, 이제 그 되게 예. 주요 인사들이 있는 거죠. 예. 협상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당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네네네. 있을 수 있다. 어. 그래서 어디까지 할지 지금 계속 보니까 모든 게 그냥 충돌이에요, 계속. 근데 민주당은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석을 얻으려면 그리고 중도층의 국민의 지지를 좀 더 받으려면 조국, 추미애 뭐 이런 분들하고는 좀 정리하세요. 거리를 두는 게 맞다. 아이 거리 둬야죠. 근데 안 만약 돼요. 그분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한 표지만 주변 사람들 한 3-4명 끌고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열의가 있는 분들인데. 그건 원래 우리 편이잖아요. 네. 근데 총선 이기기 위해서는 자꾸 외연 확장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지지로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중도층에서는 자꾸 이제 생각나는 거죠. 조국,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지금 부인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고 조국은 1심에서 2년 받았죠. 2년 받았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다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네. 지금 이게 연동형과 관련해서 네. 이제 뭐 연동형, 준연동형으로 가기로 한 것 자체는 뭐 약속을 지킨다라는 면에서 결단 내렸다.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위성 정당을 만들 거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에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데 네. 선거는 이기자고 하는 건데 전략적으로 상대가 만드는데 안 만들고 있으면 손해죠. 그러니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만들 때 그러면 비난을 갖다가 최소화하려면 명분을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냥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해가지고 뭐 그래서 손 명분이 안 드는 살고. 사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저기 뭐 소수 정당이라고 하면 이름만 있으면 다 뭐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어떤 그 대의 명분을 먼저 세우고 그 대의 명분에 따라서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 이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뭐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비례대표 이제 위성정당 막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그 사실은 보수 쪽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이 큰 당에서 큰 당이 나쁜 것도 있지만 네. 큰 당은 이제 검증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우죽순 들어오다 보면 네. 그 사람의 어떤 과거라든지 어떤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검증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네. 이게 터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터진 게 그때 뭐 윤미향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거르고 검증을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통제하기로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검증 문제,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의 명분, 네. 어떤 대의 명분으로 어떤 기준으로 이 구성을 하고 순번을 정할 것이냐. 그럼 순번을 할 때 그럼 뭐 무슨 어떤 예를 들어서 경선 유사한 네.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래도 이 수긍이 가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임의로 막 하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큰 이제 근데 예를 비판을 들어서 받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아마도 예상 가능한 그 대의명분 첫 번째는 아마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그렇겠죠. 정부에 대해서 네, 가장, 야당이니까. 네. 가장 반대 목소리 가장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나 조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잖아요.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뭐 흉내내신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막기가 더군다나 적극적인 지지층이 많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거기를 막는 게 난 되게 겁날 것 같거든요. 아, 그 민주당 근데 이제 적극 심판이라는 지지자들, 게 심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심판을 효과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심판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약점이 좀 없어야 돼요. 심판을 외치는 사람이 아. 역공받을 수 있는 게 많으면 네. 그 심판이 잘 안 돼요. 안 옛날에 먹혀요. 했잖아 막 이런 거. 안 그리고 먹히죠. 저는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음. 정말 양쪽 다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국민의힘은 아니 어차피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만들 거야라고 자기네들 이미 그러고 발표한 민주당은 상태했어.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라는 좀 생각이 이게 들어가지고 저는- 너무 한심해. 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죠. 이 준연동형을 해서 그 원래 취지가 뭐였냐면 문 대통령도 그렇고 주장했던 게 네. 다당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47석 가지고 아유. 이렇게 난리를 그러니까. 치면서 다당제 200대 해봐야 실제적으로요. 위성정당 만들고 나면 네. 한 10석? 그럼. 그죠? 한 10석 정도 남을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다당제야.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냥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제 과감하게 사실은 차라리 그렇게 가든가. 선거구제를 바꿨어야 되는데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네. 그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제를 고수하고 유지한 것은 네. 상당히 박수받을 만한 일인데 네. 거기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자기 모순적 행위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국민의힘보다 이재명 당대표가 더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신혜원 아까 기자가 네. 잘 설명을 해주고 자료 화면에도 네, 나왔지만 네. 여러 차례 약속했잖아요. 우리 네. 위성정당 안 만들 거예요. 그리고 소수당 소수당이 의회에 진출하는 거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대선 후보 과정 중에 얘기를 했어요. 네.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요. 정치인이 약속을 안 지키면 네. 어떻게 그 정치인이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하. 멋있게 지는 강력하게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 누구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례 통합 정당 협상 과정에서 이 조국 전 장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아마 약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마요? 저는 단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조국 문재인- 껴주세요. 문재인 전 아, 대통령과 왜 이렇게 보냐면 그래서 오랫동안 의견을 문재인 바랍니다. 전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뭔가 미안한 부채감을 계속해서 마음에 얘기해 빚이 있죠. 왔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제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무슨 뭐 홍영표, 전해철 이런 옛날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분들보다도 네. 조국 전 장관은 챙겨달라라고 얘기했을 그러네. 가능성이 포인트네. 있다. 맞네. 이런 생각이 하나. 바로 설득되신 네, 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오, 현장에서 설득됐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되는 건데 네. 이기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네네. 문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도 일단 없겠죠. 그 약속 그거가 어떻게 되는지나 되는지는 책임을 한번 어차피 지켜볼 당대표가 다 지는 건데. 네. 지켜볼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였고, 아니 그렇게 딱 맞아요. 하니까 지금 까먹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민주당, 뭔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제 계속 갈려서 싸울 때, 네. 그러면 그 사고 구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윤석열 정권을 누가 탄생시켰느냐를 가지고 계속 싸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혹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윤석열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거든요. 친명 쪽에서는 좀 더 그 얘기가 훨씬 세게 세죠.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엄청 많았고 이랬는데 그게 지금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건 진짜 앞으로 세게 칼이 갈 거다, 이 그건 친문 인사들에 대한. 제가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진영에서 계속 활동해왔고 한때. 지금도 지금도요. 한때 아닙니까? 앞으로도 아닌 것 같은데. 미래형이에요. 아, 그래요? 현재와 미래형. 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쪽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제일 잘 알아요. 아. 윤석열 대통령 탄생 1등 공신은 네. 네. 누가 뭐래도 추미애 추미애 전 전 장관이라고. 장관이라고. 그렇죠. 임종석 노영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추미애 전 장관. 네. 아, 그 키워줬다. 네, 뭐 아, 그런 키워주고 차원의 비판도 결정적으로 있죠. 당선시켜줬지.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추미애 전 장관 쪽에서는 내가 그렇게 핍박.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빨리 자르자고 했는데 임종석 뭐 문재인 이 사람들이 안 잘라서 지금 이 상황 된 거 아니냐.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거 예를 들어서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티격태격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스타되진 않았을 그렇죠. 거다. 뭐 그건 맞는 얘기죠. 맞잖아요. 그럼 예. 제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이제 티격태격 된 거는 분명히 그냥 추미애 전 장관 입장입니다. 윤 총장이 아무리 봐도 너무나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나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난 위에다 대고 자, 윤 총장 빨리 잘라주세요. 뭐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막이 있었더라도 네. 어쨌든 보여진 것은 아니 정권을 향한 수사를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를 못하게 다른 검사들 좌천시킨 그 사람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실에서 구내식당으로 걸어갈 때 막 이 눈빛 이것도 사진으로 사진이 있어요. 그렇죠. 식당에서. 사람도 아니 책임이. 그 식당으로 가는 그 복도가 있어요. 거기서 밑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거든. 생각난다. 딱 그 눈빛 가지고 끝난 거예요. 좋아 빠르게 가 하다. 권력에 굴하지 않는 식당으로 검사, 빠르게 가. 정의로운 식당으로 윤석열의 빠르게. 이미지를 만들어준 예. 거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래서 저희 보수 우파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을 데모라고 부릅니다. 데모. 보수 우파의 고맙다. 보수 아니, 우파의 아니, 데모. 아니. 임종석 전 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 간의 싸움 포인트가 뭐냐면 네. 임종석 전 실장 뭐냐? 나는 그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대통령을 발탁했다는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뭐 그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오케이. 그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예.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막 커가면서 검찰총장 뒤로 갈 때는 나는 나는 그때 없었다. 없었다. 왜 이 나만 주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냐? 네. 예. 그 책임, 그러니까 그 책임은 저는 사실 어떤 특정인한테 있기보다는 그 시대에 우리 모두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정리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책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라 네. 어쨌든 뭐 원인이라면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네. 보면 네. 탄핵에 저는 찬성을 했고 물론 박근혜 정권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탄핵은 정치적 패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 패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법적 처리는 할 건 해야 되지만 네. 한번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다들 약간 뭔가에 홀렸던 것처럼 굉장히 흥분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하나라도 걸리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죠? 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은 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을 잘못했으면 한 100 정도 벌 주고 싶었어.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있었고 거기에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타고 올라간 사람이 윤석열 검사죠.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특검하고 하면서 네. 이 어떤 저는 뭐 피해 향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무나 즐기셨어요. 전 그때도 굉장히 이 사람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검찰의 칼이라는 거는 네. 잘 쓰면 사회에 도움이 되지만 네. 잘못 쓰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약간 흥분돼서 뭐랄까 어쨌든 이 정치 보복성 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사법적 처리 그다음에 망신을 주면서 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구치소에 가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망신을 있는 대로 다 주면서 그 과정을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즐기고 이런 것들을 향유하고 그 결과의 어떤 효과 그 어떤 혜택을 누린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사였고 그 주변의 그 세력들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걸 키운 건 그럼 뭐냐. 결국 사회 전체고 물론 그 당시 정권의 책임이 크지만 네. 저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정신은 바짝 차려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두면 우리 의원님도 책임이 있어요. 저도 책임 있다. 아. 저는 제 책에도 썼어요. 왜냐하면 예. 저도 그때 탄핵 찬성하고 했지만 그 뒤에 그 과정들을 나는 그냥 박수만 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이대로 계속 가는 건 아니다. 네. 우리가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되지만 네. 이렇게까지 해서는 나중에 이 진영병이 더 심해진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 다 성찰하자. 이런 거 제가 글도 많이 네, 썼어요. 네, 네. 저도 잘못한 거죠. 그런 데서 딱 나서서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못 했거든요. 그럴 수가 네. 없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이쯤에서 제가 OX로 다시 OX 한번 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질문이에요. 총선 이후에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부 정치용 공천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네. 한동훈 아무도 알아들었어요. 위원장은 네. 내부 발음이- 정치용 공천을 한다 안 한다? 네, 한다면 국민의힘으로 O, 넘어갔습니다. 이제. 안 한다면 X. 내부 정치용. 예. 네. 본인이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근데 두 분 다 하신다고 예측을 하셨네요. 정치인들의 말을 아직도 이렇게 예.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 정말 순진하다. 순수하죠. 순수하죠. 네. 아름답다. 아름다운 거의 청년 모두 이상민. 맞습니다. 순수한 네.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죄입니다. 죄예요. 너무 순수한 죄. 정치인들의 네. 말을 볼 때는 우리가 네. 한꺼풀 벗겨서 네. 읽어야 되고 네. 선글라스 쓰고 바라봐야 합니다. 아, 그래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 뒤에 있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아.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뭘 보고 판단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잘 꼬아봐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요? 그 판단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장성철에게 물어보면 아, 정답이다. 제가 해석가, 정치 해석가. 언어 번역기를 갖고 있기 네. 때문에 네네.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정치팝하고. 자, 한당훈 위원장이 지금 공천을 할 때 내부 정치용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뭔가를 공천할 것이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다.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고요. 네. 권력의 본성이에요. 본질이고. 본인 그냥 비대위원장으로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뭐라고 할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네, 2027년도 대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네. 있는 게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네. 나랑 뜻이 맞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배지 달아줘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가 하나의 예잖아요. 네. 그냥 그 사람 정말 내가 생각에 평소 좋아하고 어떤 역할을 잘할 것 같으니까 옆에 두는 거 아니에요. 출마도 시키려고 했었고 예. 비대위원 시키는 거. 그게 바로 본인의 사적 욕심에 의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공천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은요. 당 기여도 15점 매기는 거 본인이 하면 안 돼요. 아. 이건 결정적으로 공천을 주느냐 마냐의 결정적인 판단 네네네. 기준이에요. 이번에 그 국힘이 29명 공천 배제했잖아요. 네. 가족 입시 비리 있는 네, 사람, 네, 채용 비리 있는 사람, 뇌물수수한 네, 사람. 네. 특히 이제 이렇게 항목들을 아주 명확하게 좀 짚은 것 같은데 이거는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아니 그냥 원래 계속 이거는 그냥 해왔던 아. 패턴이에요. 아. 그래서 혹시 뭐 이게 또 특별한 가족 게 아니다. 입시 비리 이게 뭐 저쪽 또 저쪽? 얘기를 하는 건가? 아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우리는 이렇게 네네네. 문제되는 사람들은 공천 안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공천하고 뭐 또 비례연합정당에 같이 하려고 그러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정당.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네. 거봐 이재명 당대표 의혹이나 과거의 전과들을 보면 우리 당에 오면은 공천 못 받는다니까 라고 강조하는 거는 민주당 공격용이기도 하다. 네네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아니 근데 이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이런 걸 내세우긴 했지만 실천을 안 했거든요. 안 했어요. 국민의힘이 네, 안 네. 했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해서 이런 거 다 그냥 모양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 지키지 않느냐. 네. 여러 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요, 각각의 어떤 구석구석 들어가서 보면 네. 이런 게 엄청난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안 걸러져요. 의혹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문제 제기했다가 오히려 왜 그런 걸로 자꾸 시끄럽게 하냐 이래가지고 제가 오히려 얘기 들은 적도 많아요. 네, 근데 가만히 좀 있지. 네, 그래서 굉장히 가만히 막 있어요 이제. 아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그런 걸 막 얘기를 하니까 인물을 좀 정리해 보면 민주당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출마 알아서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사실 경고를 한 건데 네. 국민의힘은 찍어가지고 이리로 가서 출마하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서병수 의원한테는 뭐 전재수 있는 부산 강서갑으로 가라. 그다음에 뭐 김태형의 김두관 양산을로 가라. 네. 조혜진 김해 가라. 이렇게 아예 그냥 중진들한테 찍어서 이쪽 험지로 가서 붙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절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못 거절하죠. 상황에서는. 네. 죽든 살든 거기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런데 또 공간에서는 네. 아이 또 우리가 그렇게 제의했다고 그래가지고 뭐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 본인이 그냥 그 지역에 출마한다고 하면 우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당 기여도 15좀 해가지고 네, 안 준다는 얘기죠. 공천 심사할게요라고 했는데 아니야. 근데 근데 그거- 안 가면 안 줘. 안 가면 안 줘. 그리고 당해보셔서 난 당했잖아, 나 지난번에. 근데 네. 난 사실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네. 너 같은 사람은 험지에 가서 기여를 해야 돼. 너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보수의 여선자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전사였잖아. 여전사인가 이래가지고 아. 상당히 지명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처럼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 험지 가가지고 기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순진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 그렇지, 고민 나 좀 같은 하다가 여전사가 가야지. 그래 맞아 내 체면이 중요하지. 아. 내가 체면 처리한다고 아. 갔는데 나중에 이제 굉장히 후회를 했죠. 네. 근데 이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안 가면 네. 안 가면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쓱 들어오는군요. 네, 근데 여기가 제가 보니까 이 두 당이 너무 달라요. 아. 너무 다르고 어떤 게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공천을 하는 것도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완전히 그 상명하복이에요. 찍어 눌러요. 상명하복. 그냥 갑자기 기준도 없고 아무런 원칙도 없고 그냥 갑자기 너는 여기 가야 되겠어. 그 위에서 어떤 그 장기판의 말처럼 생각해요, 사람을. 거기에 대한 불만도 별로 없으시고. 아니 그리고 다 조용해요. 그냥 다 말을 들어. 거기서 뭐라고 짹짹거리면 그 사람만 이상한 사람들. 아, 그 당연한 어떤 네. 그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장기판의 말이에요. 그 의원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발언이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영혼이나 그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일수록 힘들어요. 거기는. 근데 민주당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시스템 공천한다고 그러면서 전부 경선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략적으로 여기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별로 안 지명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경선을 해. 네. 그러면 거기는 지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경선해갖고 해봐야 안 돼 어차피. 예. 그러면 여기는 국힘 같으면 이제 밀어내고 누군가 꽂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뭔가 전략적으로 경선을 가장하더라도 들어가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아. 그런 걸 안 해. 그냥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중간에 누굴 넣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가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싸움 나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수도권은 또 민주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되면 기득권이 더 계속 유리한. 쌓여요. 기득권이 계속 쌓여. 그걸 기득권을 어떻게 교체하기가 굉장히 아. 힘들어져요. 그래서 네. 이번에 지금 최 기자님께서 몇 명 이제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지금 이름이 거론 안 되는 숨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네, 네, 네. 관전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급 비대위원장들 당신들 어떻게 할 거야? 솔직히 김기현 전 대표 보고는 지역구 출마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김기현 대표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못 정- 먹을 것 같은데.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한테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결정해봐라.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여기가 바로 중진 의원 헌신 희생의 활용 점정이에요. 음.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수준으로 갈 것이냐, 네.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1차적으로 서병수, 조혜진, 김태호를 딱 건든 거는 그분들을 향한 하나의 명분 쌓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빌드업이다. 이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했는데 당대표 보면 조금 더 저 당의 의견을 따라줘야지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네. 보여지고 네. 민주당도 어제 1차 공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 여기 장르만 여의도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서용주 상근 부대변인 아, 네, 네. 이런 컷오프가 사람을 됐더라고요. 경선을 안 시켜준 네, 네. 거는 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거 들어요. 떨어지셨어요? 네. 경선도 안 붙여줬어. 어떤 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붙여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엄청 정말 당을 그렇죠.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합리적인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네. 민주당에도 저런 분들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컷오프를 시켰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친명이 아니니까. 소용주 상근 부대변인 서른 의원하고 친하지? 서른 의원은 누구랑 가깝지? 이낙연 전 대표랑 가깝잖아.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가령. 이게 그분이 가깝나요? 그분들하고? 네. 근데 우상호 의원실에 있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타기가 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는 너는 왜 네. 명백한 친명이 안 됐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상근 부대변인으로서 열심히 활동과 하는. 기여도가 높은데 이런 사람을 경선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거는 이번에 민주당 공천도 친명 일색으로 하겠다. 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야? 이분이. 기억이 잘 안 나. 이건 예전에 넘어온 김에 예전에 당 대표 하셨다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장성철이 내 잊지 마라.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비슷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네. 그 어쨌든 그 비어 있는 자리에는 대통령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튼 예. 그 전략 공천을 할 본인- 가능성이 본인이- 높다는 것과 본인이 완전 전적으로 결정할 거 그다음에 아니에요. 교통 정리가 안 되는 전 이 서울이 되게 궁금한 게 서울 수도권이 특히나 국민의힘 서울 수도권. 네, 국민의힘 이야기 네. 넘어왔으니까 예를 들면 강남을에 박진대 이원모 이런 구도라든지 둘 다 안 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둘 다 싹? 둘 다? 그건 둘다안 줄 이용모 거야. 지금 그런 얘기가 네. 많이 나온 거 네. 있긴 하죠. 둘다 안 줄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이영, 이해훈 이제 이분들 특히나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뭐 장관으로 이렇게 지금 뭐 내리꽂는다는 식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묶어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무슨 그런 지역구 한 군데 세 분이나 이렇게 그거는 붙을 교통 수가 정리 있나요? 하지 않을까요? 하죠. 네, 이렇게 그리고 다른 꼭- 데로 이렇게 빼겠죠. 공천 네.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그 지역에만 네. 출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아니 당신은 좀 이쪽 이쪽으로. 지역으로 가 네. 이렇게 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세 분이 다 자기는 당이랑 요 얘기가 지역 됐다고. 요 지역으로 얘기가 됐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 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 당 B라는 사람, 누구하고 C라는 당 사람 누구냐에 따라 얘기가 다 달라. 당 네. 누구가 라인이 다른 다르군요. 거지. 라인이. 예. 사실은 제가 어젯밤에 그 세 분 중에 한 분 그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제가 하태경 의원하고는 전화로 여러 가지를 상의하는 사람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해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좌관을 한 1년 정도 했었고 어. 이영 전 네. 장관은 비례대표 의원 할 때부터 친분과 교류가 있었어요. 네. 세 분 다 제가 잘 다 알아요. 인연이 있고 잘 네. 알고 네, 네. 그 중에 한 분에게 제가 갔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인 그분이 공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네. 그거는 나중에 공천 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분은 그러면 내가 무조건 공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당에서도 나를 점지해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한 분은 찐윤과 얘기가 됐다. 왜 한숨 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까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근데 한 분은 분명히 당 핵심과 얘기가 됐다. 한 분도 대통령실과 아무튼 얘기가 됐다. 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 주체가 주장은- 다른 건가요? 다 다르요. 아, 다 얘기 나눈 얘기가 사람들이 된 다 건 맞는데 다르더라고. 다 얘기 나눈 사람은 다르고 네. 다 그만한 얘기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 건가요?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뭐 정해진 사람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해진 사람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다른 두 분은 이미 이제 지도부랑도 상의해가지고 나 여기 좀 나가려고 해요. 아니 뭐 나가세요.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시는 보통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세요? 여론조사를 돌려볼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겠죠. 돌렸대요, 이미. 여론조사를 끝났대요. 돌려보고 네. 거기서 이제 제일 이제 누가 높게 나오면 거의 거기를 정리가 결정해요. 되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운 자원이에요. 아. 이름이 좀 많이 알려져 네, 있고 네. 그렇죠. 또한 희생했잖아요. 네. 해운대 갑에서. 아니 네, 여론조사가 잘 안 나왔나 보네요. 아까운 자원. 근데 아 그런 근데 거- 여론조사 네. 잘 안 나왔어요? 아니 몰라요 아깝다고 저는 하는 거죠. 당에서는 알수 얘기 안 없죠. 해주니까. 네. 그좀 약간 그럼 여론조사 자체가 혹시 공정한 건지 그것도 또 근데 아니, 그 그게 당에서의 끝도 없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네. 공정하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정치 신인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인데 네. 그 보통 이런 식으로 보면 결국엔 인맥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 인맥과 라인 이런 것들. 그런데 대부분의 신인들은요. 네. 그 인맥과 라인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가 뭔지도 모르고 네. 이것도 사실은 정치 좀 해봐야 이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 가문이나 정치 백그라운드가 원래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닌 이상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접근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어떤 예를 들어서 A라인과 B라인에서 미는 사람들이서 붙었어요. 근데 어떤 C가 사실은 제일 나아. 사람으로서는 제일 나아. 능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C는 아무 라인이 없어. 네. 그러면 컷오프 돼, C가. 아. 제가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거 뭔가 심각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공천 과정에서 결정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그냥 대부분 그냥 열린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단점들이 있지만 네. 열린 경선을 하는 게 맞다. 제3신당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제3신당과 손잡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직 안 돼. 예, 저는 못 들어봤어요. 아. 갑자기 너무 어제 발표했어 어제. 아, 제3신당도 아니 많아요. 근데 이거를 네. 이걸 하려면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또 공정해지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한 5명, 10명 와가지고 이 되겠어요? 네. 그 뭐냐면
미국처럼 아예 예비 선거제를 둬가지고요. 안 돼. 왜 우리나라 안 안 돼. 돼요? 좀 들어보고 아이, 좀 네. 그래서 본선 전에 네. 한 번 더 하는 거야 선거를. 네. 그래서 전부 나와서 경선을 갖다가 전 당들이 다 같이 한 날에 네. 경선을 하는 거죠. 전 당들이 선거를 2번 치르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정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1번이다. 1번에 후보가 A, B, C, 네. 2번 후보 A, B, C 이렇게 있으면 한 당에만 자기가 미는 사람을 찍는 거지. 네. 와서 그 투표소에 들어가서. 그러면 투표율이 이렇게 높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대신 제가 볼 때 교차는 한 1, 못하고. 20%될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한 국민의- 사람만.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네. 있습니다. 하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은 좀 많이 들겠지. 네,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돈은 많이 엄청 들겠지. 동원하는 세력이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맞아요.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참여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네. 오픈 검토를 하도 프라이머리를 못했어요. 하려면 네. 기본적으로 선거구도 커야 돼요. 선거구가 커버리면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참여율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포구에 네. 큰 선거구로 만들어. 네. 그러면 투표소를 하나만 결국에는 설치해. 국민들의 수준에 달려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를 그런 하는 건데 얘기죠. 오픈 프라이머리를 검토해 보면은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대표적으로 맞지가 주장하신 분이 또 김무성 김무성 전 대표. 전 대표님 않아요. 그게 아닙니까? 국민 참여 경선이지 예. 그건 여론조사 경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의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 돈이 마지막으로 너무 제가 많이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네. 드릴게요. 네. 김성태 전 의원. 사실상 예. 다시 근데- 보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다른 분들은 사면 되거나 이제 복권되면 사면 복권이 되면 이제 신청도 할 수 있겠고 어쨌든 경선을 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분은 그냥 부적격이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5일 전에 네. 어떤 분에게 나 지금 당에서 부적격 판단 내리고 있다. 그거 좀 구제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5일 전에 김성태 전 의원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해서 나 지금 힘들어진다. 빨리 좀 네. 살려줘라. 빨리 좀 위에 얘기해가지고 좀 아. 빨리 좀 정리해줘라. 네, 물론 이건 들으신 그렇게- 얘기고 뭐 팩트 체크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본인도 얘기를 아, 했어요. 그래요? 부탁 받은 사람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름만 얘기 안 할 뿐인데 네. 그분이 이제 저희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연락을 하냐 네. 이건데 약간 자가 발전과 밑보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밑보임? 뭐냐면 되게 열심히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 대선 때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자꾸 비서실장설이 나왔었잖아요. 아, 네. 한때 그랬었죠. 김성태 대통령 비서실장설이 아. 나왔었어요. 그 본인이 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이거 뭐지라고 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아니, 그것 때문에 아니겠죠. 근데 근데 밑보였다. 네,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설마- 원래 별로 신경을 안 썼다. 아. 대통령이나 대통령 싫어서 신경 안 뭐 썼는데 중하게 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그런 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더 싫어졌고. 그렇겠죠. 더 근데 밑보였-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여기에 막 공천 경쟁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현역이었잖아요. 네. 오래 현역이요. 하셨을 걸요. 네, 그래서 네. 삼성까지 하셨을 텐데 다른 이유가 있겠죠. 아까 뭐 무슨 사유, 아까 뭐 결격 사유, 아, 자녀 채용비리, 그런 것 채용비리. 때문 아닌가요? 자녀 취업. 네. 예. 그거는 명분이 당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워낙 내세우고 있었고 음. 지금 이런 사안들이 이제 국민적 관심사고 네네. 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는 뭔가를 하기가 마땅치 않았을 거예요. 워낙 네. 지금 국민적 비판을 많이 받고 있기 하긴 때문에. 뭐 이런 기준들을 마련했는데 또 김성태 전 의원 우리가 다시 공천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야 니네 뭐 김성태 그치.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취업비. 있으니까 취업비리 너무 잘 많이 커요.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네. 유죄까지 받았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뭐 공천 이야기 요 정도 하고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고 좀 마무리하면 근데 어떨까 제가 싶은데. 뭐 안다고 생각해서 물어보세요. 아니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오늘 터뜨려 준다 이유는 네, 그래가지고. 꼭 몰라도 얘기하실 수 네.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워딩이 점점 세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는 네. 아.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네. 민주당이 자꾸 우리한테 검사 독재, 검찰 독재 얘기하는데 진짜 검찰 독재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길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겠냐고. 와 되게 무서운 바른 말인데요. 토론에서. 굉장히 바로 무서운 그런 말인데. 얘기 했다는 네. 거예요. 와 무서운 이게 말이에요 그거는. 그 너무 그 워딩이 좀 세지고 있는 건가 싶어서. 왜 그러지? 정치적인 엔돌핀이 과다 분비가 되고 있어요. 각성 굉장히 상태가요. 제가 봤을 때는 위험 커피를 많이 수위를 지금 드셨나요? 넘나들고 네. 있어요. 지금 정확한 보통요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네. 항상 정치 시작하고 나서 음. 시작한 직후에 좀 인기가 있으면 막 부흥 뜨거든요. 아. 근데 이게 전부 다 신기루예요. 조금 지나서 조금만 뭐 안 좋아지고 샥 없어져요. 근데 이걸 몇 번 겪으면 이제 알아 이게 신기루라는 거를. 근데 이분 지금 처음 하시잖아요. 너무 지금 그래서 떠 붕 떠 있구나. 있어요. 붕 떠 있는데 네. 그리고 뭔가 한마디만 하면 그게 막 그냥 뉴스도 되고. 환호를 지르고 근데 아. 사실은 뭘 하면 항상 그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허니문 기간이 지금까지였을 거예요.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부터는 안 봐줄 거라고 기자들이. 언론도. 네, 안 봐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자제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히 재미가 든 거지. 쉽게 말해서 네. 재미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위를 막 넘나들어요. 그럼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아 저분 저러다가 큰 실수 한번 그렇죠. 하겠구나. 조만간 뭐가 하나 크게 나오겠거든요. 근데 아. 얼마 전에 그 스타벅스 얘기 네네네. 그것도 그런 일환이죠. 지금 이제 주의가 부족해진 거예요. 이제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커피는 네네. 음천리를 드셔야 커피는 읍천이죠. 네. 네. 스타벅스가 그 뭡니까? 네. 현장에서 네. 반응을 보고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현장에서 말 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얘기한 것에 대한 환호와 지지가 네. 너무나 열광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다 옳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선거를 앞두고 최고 지도자의 말실수는 선거 판세를 맞아요. 좌지우지할 수 완전히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정말 냉정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아. 왜냐면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좋은 얘기만 하고 아, 눈치 고개 숙이고. 보고 예예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공천 낙천자가 한 명씩 두 명씩 나타나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적이네, 다 적이. 한동훈하고 적이에요. 아. 공격을 한다고요. 네네네. 그러면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말 조심하시고 이 낙천자들 관리를 잘 하셔야 총선 제대로 치를 수 있다. 내가 볼 때는 말 네. 조심 안 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재미 들었는데 보니까 아, 그래요? 그저 스타벅스 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 보셨어요? 아. 그 인터뷰하고 막 하는데 그냥 막 이게 막 아. 흔들흔들 하잖아요. 한번 육성으로 알고 한번 있어요. 해주세요. 너무 막 이게 스타벅스. 신나가지고 막 스타벅스 하잖아요. 이런 곳이 그 서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니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 저는 그 생각이 너무 생각 이렇게 들고.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니 이게 너무 이게 네. 일종의 연예인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아. 근데 삼계탕 끓여 먹을 수 있지. 그거 가지고 왜 비판하세요? 비판이 아니라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생닭 장면이. 아. 그냥 틈만 나면 트집 잡으려고 이런 방송 이제 같이 못 하겠어요. 아니, 제가 생각 싸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막판에 포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치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겪고 좀 맞아도 보고 네. 그러면서 끝이 좋은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냉정함을 거쳐야 유지하셔라. 돼요. 좀 네. 그렇게 조언을 그러기 드리고 쉽지 않겠으나 쉽지 그래도 않아요. 쉽지 않아요. 되겠어 그게 안 되지. 커피 많이 드셔서 카페인 이런 증상이 있는 걸까요? 누구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네네네. 그만할까요? 정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커피를 많이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평론하기가 어렵습니다. 커피 사진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근데 다 그냥 들고만 계실 수도 네. 있죠. 아 그렇죠. 여야를 가리지 말고 네. 커피만큼은 읍천리로 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우리 네. 정말 이건 뭔가 뭐 하나요? 대통합으로 가야 네. 됩니다. 네. 이협찬이 어쩐지. 네. 아니 그래, 이렇게 이거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미숫가루도 읍천리에서 나오는군요. 네. 광고까지? 네. 광고까지? 정 그리고 정치하다가 뭐 낙천하거나 할 일 없다 이렇게 좀 되면 그때는 네. 이제 마피아 40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거 이렇게 집에서 하시면 네. 굉장히 또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자, 두 분도 혹시 집에 가셔서 특별히 할 일 없으시면 마피아 42 게임 싫어요.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기 싫어요.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장르만 게임 안 해. 여의도를 제 방으로 계속 볼 거예요. 아, 게임 그건 안 할 거예요. 정답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늘 한 2명 정도 더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조금 갑자기 아쉽습니다. 몇 명이 더 추가돼가지고 네. 당혹스럽습니다. 네. 자, 우리 최은경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아유, 참 힘든 또 오늘 2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매우 행복하죠. 네. 행복하시죠? 아니요. 스스로를 위해 얘기하시는 아니 건가요? 갑자기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시청자 이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데 앞서가는 네. 사람들과 예, 그 노래로 오늘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뒤에 쏘는 하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게